그냥 안 먹어봐서 그래요. 안 먹어보게 되면 새로운 거 젓가락 떼는 걸 두려워합니다. 즉 저는 도전이나 적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시도를 이렇게 해보면서 이때는 이 모습이 맞고 저 모습이 맞고 학습이 돼요. 그러면 더 큰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나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전문 직종만 해도 변화가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나를 모양을 바꿔서 여기 끼운다는 거를 아예 생각을 잘 못해요. 몸이 굳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변화, 좀 쉽게 말하면 안 해봤던 취미,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재미삼아 툭툭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 교수니까 솔직한 말씀인데 제가 올해 교수 생활 17년 차거든요. 근데 17년 동안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나 사실 테마가 엄청 바뀌진 않았어요. 저는 그나마 신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제는 바뀌는데 학교의 물리적인 구조나 행정 방식이나 가르치는 방식은 사실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라진다는 거는 바뀌지 않고 있는 지금 버전의 대학과 교수는 사라질 거고요.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이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일반적인 지식은 수많은 인공지능 어떤 매체나 또는 지금 시점에서 개발되고 있는 튜터들을 통해서 더 빠르고 비용 효과적으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모든 걸 기계한테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교수자가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구권에서도 몇 가지의 좀 존재 의미가 있죠. 일단 뭐 지식을 전달하고 이건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도 보게 되면 후광 효과가 있죠. 어느 대학 나왔다 후광 효과가 있고 또 대학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막 형성이 돼요. 그리고 하나의 인증 제도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취업하려고 하면 대학 졸업장 필요하고. 근데 이런 기능이 이미 많이 약화되기 시작을 했죠. 구글을 비롯한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대학을 졸업한 것보다 해외 무기 플랫폼에서 어떤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거 갖고 오게 되면 이거 자체 인증해줄게. 이게 더 웬만한 대학 졸업장보다 인증력이 높아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무의미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앱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학 내에서보다 더 넓고 더 끈끈한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이미. 근데 이런 게 더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가속화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존재 이유가 대학의 생존을 지탱해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간다움이 무엇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인간을 기계하고 또는 다른 뭐 동물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우월하다, 누가 지배관계의 덕을 따져보는데 이 프라임을 다 지워버리고 도대체 우주 또는 좀 더 좁혀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깊게 탐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집필했던 초일간 책의 마지막 부분, 제가 짧은 소설 하나 놓았는데 인류가 매일 밤마다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은 인류한테 더 선택을 조명하는 꿈이에요. 거대한 인공지능 기계한테 인류를 의탁할 건지 아니면 모든 기계를 다 사라지게끔 한 다음에 원시로 돌아갈 건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보는 이야기인데 저는 뭐 터미네이터 세계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고 그 끝에는 어떤 디스토피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인류의 삶이 어떤 반복적인 노동이나 감정 소모가 큰 영역에서 많이 벗어나서 인간이 원시 시대에 꿈꿨던 자유로움과 잠깐 잊고 있었던 진정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시대로 오히려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했던 건 일반적인 두 가지 갈래길이긴 해요. 그럼 왜 저는 따뜻한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 저는 학생들한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늘 두 갈래길이 있는데 우리는 따뜻한 길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인류를 하나의 영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드라마나 게임에 나오는 영웅은 늘 양면성이 있죠. 실패와 성공. 하지만 이걸 조금씩 극복을 해나가면서 끝내 상처도 조금 있지만 큰 성공을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저는 인류의 여태까지 삶이 그랬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삶도 너무 실패하고 어두운 걸 크게 보고 묵혀들기보다는 밝은 면과 성공할 가능성을 놓고서 뛰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인류가 살아갈 영웅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정말 애타게 원하는 존재예요. 제가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는 설정이긴 한데 지구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인류가 전멸했어요. 근데 당신만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지. 제가 질문에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 던져주면 많은 학생이 이 얘기를 해요. 혹시 지구에 딴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겠다고. 나이가 좀 있으신 학생분은 뭐 이렇게 무선통신 같은 거 찾아보겠다. 옛날 전파. 젊은 학생들은 소셜미디어나 막 뒤져보겠다고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찾는 게 또 반려동물 찾아요. 막 동물. 식물.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뭐 갈증이 나면은 글을 쓰겠대요. 그럼 언젠가 나타날 후손들이나 외계 생명체가 왔을 때 인류의 마지막을 전달해주고 싶대요. 이 모든 게 결국 관계인 거죠. 인간은 관계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렇지만 관계는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어려운 게 관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술은 여기에 들어간 하나의 미디어입니다. 매개체. 우리가 특히 한국의 나이가 많은 남성들끼리 너 오늘 뭐 멋있다. 보고서 잘